안녕하세요. 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요즘 이마가 이렇게 돌출되길 원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와 같이 부자연스럽게 돌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왜 그러며 또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교정하는가. 그래서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유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이마는 볼록, 악광대 볼록, 턱 뾰족,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해외 언론에까지 많이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실제 보면 이것은 제가 일간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아주 순진한 자연 미인이 수십 번의 수술 후에 이와 같이 마치 전혀 다른 성형 괴물이라고 이렇게 막 그 인터넷에 올라오던데, 이와 같은 잘못된 성형 인식으로 흉하게 변하는 것을 일간지에서 보아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실제 보면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전에 코로나 이전에 보면 중국 분들이 많이 이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마를 이렇게 볼록하게 해주세요. 코를 뾰족하게 해주세요. 턱을 뾰족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가 여러 번 자제시킨 적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외 환자도 유입이 줄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마 돌출, 악광대볼로 이렇게 턱뼈죽이 뭐 마치 한국에서 흔히 시행되는 강남 스타일이 성형 시술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되고 확산되기도 했었죠. 전혀 잘못된 것이니까 따라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전에는 앞이마가 돌출된 것을 앞장구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학생 시절 때는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오히려 이와 같이 앞이마가 약간 볼록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또 트렌드, 사회적인 현상이 트렌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자기 이마입니다. 자기 이마인데 이와 같이 자기도 학생 때는 어렸을 때는 많이 돌출된 이마로 해서 놀림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마가 볼록해서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분은 이마 부위에 이렇게 우리가 소위 성형 재료 자가 지방을 이식을 해서 이와 같이 볼록하게 했는데 자연스럽지는 않죠. 오히려 부담스럽고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식된 지방으로 인해서 이마의 표정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마, 부자연스러운 볼록 이마,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앞에 제목을 달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마 돌출을 유도할 때 사용되는 성형 재료로서는, 우리가 코 성형 재료 사용되는 실라스틱 임플란트를 좀 넓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필러가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입증된 것을 주사기를 통해서 조직 내에 넣는 것을 필러라고 하죠. 필러 중에서도 히알루론 필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자가조직 형성 반영 필러도 있습니다. 이것도 필러도 있고, 또 자기 지방도 있죠. 사실 자기 지방도 필러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별도로 분류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라는 것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입증된 것을, 그것은 국가에서 입증하고 되게 뭐 제약회사 만들고 그러죠. 근데 이런 파라핀이라는 넣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을 이마에 삽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마 전체가 혈액순환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푸르댕댕하고 보이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이마 근육의 기능도 정지되고 아주 불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우리가 볼록하게, 즉 자연스럽게 돌출되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마의 근육이 살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촉감이, 이마에 필러든지 자가조직 반영구 필러든지 자기지방이든지 삽입했을 때 좀 촉감이, 이마 부위가 약간 물론 물컹물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감도 중요하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마 돌출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분 보이시죠? 이분은 이와 같이 이마가 약간 꺼졌다고 그래서 필러 물질 삽입했는데, 옆에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을 보면 이마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그대로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마 돌출을 원하더라도 약간 자연스럽게 이마의 근육의 기능도 살리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나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돌출시키면 자연스러운 이마 돌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마를 돌출시키는 재료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서 실라스틱 임플란트, 코에 사용되는 성형 재료가 실라스틱이죠. 이것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가장 적게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지만은 코에 들어가는 성형 재료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마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것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머리털이 나는 경계부 아니면 머릿속으로 절개선을 만들어서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개 흉이 생기죠. 또 그리고 제거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실제 이마에 이렇게 이와 같은 실라스틱 임플란트를 삽입한 분인데 처음에는 예쁜 듯 하다가 나중에 수년이 몇 년 지난 후에 이와 같이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물을 장액중이라고 하죠. 물을 빼주는데 또 차고 얼마 안에 또 찬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거할 때도 또다시 절개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고 또 절개선을 만든 부위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서 탈모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실라스틱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이마 돌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또 오히려 삽입했던 분들도 이와 같이 부작용으로 제거를 원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히알루론산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것은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조직의 구성 성분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러이죠. 근데 이마 전체를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돌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알루론산은 물 분자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팽창을 유도해서 돌출을 유도하는 것인데 많이 집어넣으면 촉감이 물컹물컹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필러 바늘을 타고서 이 피부에 있는 정상 균주들이 같이 묻어 들어가서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해지거나 이럴 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 좋아지다가 또 컨디션이 나빠지면 또 이와 같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필러가 이제 이것은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1년, 2년마다 반복하는데 잘못하면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혈액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피부의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아서 괴사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지나치게 많이 집어넣으면 우리가 촉감이 물컹물컹하고 또 근육 위쪽에도 많이 집어넣으면 이마 근육 기능이 억제가 돼서 마치 바비인형처럼 이마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경험이 많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돌출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유지기간은 1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또 하나는 필러 중에서 자가조직 형성 반영구 필러 아테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테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자가 조직을 형성하는 이것이 아테콜의 주성분인 PMMA 폴리메틸 메타클레이트라는 것인데 이것을 둘러싸는 자기 조직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10년 이상이 지나도 이와 같은 자가 조직에서 만약 이 한벌림 부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윤기가 유지가 되고 거의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조직 형성 반영구 필러는 인체에 무해하면서 또 촉감이 질감이 이마 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시술할 때 반드시 이렇게 환자분한테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주고 이것이 자신이 맞는 필러가 어떤 필러인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증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원하면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조직 형성 아테콜 필러 중에서 유사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 아테콜 필러를 이와 같이 이마가 약간 꺼졌다고 그래서 3개를 하나가 0.7ccm입니다. 3개를 수술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돌출이 돼서 만족한 케이스였고 이마 근육도 정상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이것은 근육 아래쪽에 넣기 때문에 뼈 위에 넣기 때문에 촉감도 자기 이마와 거의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마에 이와 같이 울퉁불퉁하고 함몰된 부위에 아테콜을 총 4개를 집어넣어서 이것은 이와 같은 윤기는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시술이 필요 없는 경우죠. 이분도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함몰된 부위, 여기 디자인 부위죠. 이 부위에 아테콜을 2개를 시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0.7cc이기 때문에 본인이 2개를 신청하든가 3개를 신청하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함몰 부위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이마가 꺼져 있고 요 눈썹 부위가 튀어나오면 인상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이렇게 함몰된 부위를 자연스럽게 아테골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융기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분도 이렇게 꺼진 부위, 이렇게 부위를 아테골 3개 가지고 이렇게 함몰된 부위를 융기를 유지했고, 이것은 뭐 1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마가 이렇게 요것이 수술 전이죠. 함몰된 부위를, 요 부위를 아테골 2개를 위해서 이렇게 융기시켰고, 요 함몰된 부위를 후의 모습이죠. 요 부위가 이렇게 2개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시술 전에 이와 같이 확인을 시켜준다. 그래서 제 경험상 반영필 아테콜은 촉감이 이마와 유사한 질감이어서 자연스럽고 반영구적이다. 뭐 최소 10년 이상 유지가 된다는데, 제 경험으로는 20년 이상 된 사람보다 저한테 올 때 보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질감이 자기 이마와 본래의 조직과 유사하다. 그리고 시술이 간단하다. 또 뭐 2개 맞았는데 조금 더 돌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추가 시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가성비가 없다. 가성비는 없다. 이것은 한 번 시술하고 또 다시 추가 시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면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비싸지만 그 기간, 유지되는 기간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저렴해서 가성비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주성분인 이 PMMA를 이렇게 둘러싸는 자기 조직이 형성이 돼서 반영구조로 유지가 된다. 이것이 특히 이마 부위에 이마, 무턱 이런 부위에 효과가 좋다. 콧대에도 물론 사용합니다. 이번엔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함몰된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을 추출해서 이 부위를 시술한 경우들. 근데 이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식하면, 특히 근육 위쪽으로 많이 이식해놓으면 근육의 기능이 억제가 되어서 이마가 마치 마네킹처럼 돌출만 되어 있지 전혀 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마 자가지방 이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조직이니까 안전하고, 뭐 사실은 배라든가 허벅지 내측 아니면 종아리 내측에서 추출하죠. 허벅지, 종아리 내측 이런 거 추출하는데, 이식한 지방이 흡수가 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즉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생착되는 율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 3이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개 보면 2, 3개월 간격으로 반복 시술하는데, 전에는 한 번 시술하고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시술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생착률이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할 때마다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지방을 새로. 그리고 또 원심 분리시켜야 되고, 그래서 좀 번잡스럽고 복잡하다. 그리고 결과 예측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2, 3이 이렇게 반복해도 한 3, 4년 지나서 보면 쏙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너무 흡수가 안 일어나서 좀 다른 부위에 살찌면 또 이마 부위가 또 과다하게 또 이렇게 팽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집어넣으면 촉감이 이마가 물컹물컹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섬뜩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많이 근육 위로 집어넣으면 표정이 사라져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보시면 수년 전에 이마에 지방을 넣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집어넣어서 눈꼬리도 처져 있고 이마가 지방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했던 것은 이 처진 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눈썹 위치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썹 위쪽으로 처진 것을 이렇게 피부를 절제하고, 눈썹 위 거상수술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눈이 너무 가로폭이 작아서 뒤팀을 디자인했죠. 한 5mm 정도. 수술 후에는 눈이 훨씬 커지고 이 처진 부위가 개선이 되고, 이 과다한 이마의 지방을 제가 일부 부분적으로 지방 흡입을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마의 주름 표정도 좀 살아나고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시 측면 쪽에서 보이죠. 이와 같이 과도하게 이식된 지방 이 부위를 좀 이와 같이 실제 시술 장비입니다. 이마를 지방을 과담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측면에 눈꼬리 처진 부위를 눈썹 위 거상수술로 교정하고 뒤팀을 했더니 이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이죠.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이것은 제가 디자인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식된 지방은 부자연스럽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적절한 지방이었는데 몸이 살이 찌면서 이 지방 부위도 같이 팽창을 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연스러운 이마 돌출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이마 돌출의 차이점과
그 과정, 원인 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